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앞에서 본 영상은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맞아요. 친구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사이버 폭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해요. 사이버 폭력 중에서도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친구나 주변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행동인데요. 사이버 불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러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과 사이버 불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살펴보고 사이버 불링의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장단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인터넷만 접속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공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둘째,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사이버 공간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고도 바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의 바다예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이 만든 정보를 나누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이버 공간의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나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익명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익명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이버 공간의 정보가 무한한 만큼 유익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정확한 정보가 아니거나 폭력물처럼 해로운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자신이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심코 올린 자신의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넷째,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몰입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요.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에 과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첫 번째,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꼭 필요하답니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기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땐 그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해요. 셋째,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존중하기입니다. 사이버 공간 속 나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훔쳐보거나 몰래 공유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넷째, 사이버 불링에 피해를 받는 친구를 도와주기입니다. 사이버 불링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만약 주변에 사이버 불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방관하지 않고 신고하여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 1. 사이버 공간 속 예절. 첫째,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둘째, 5가지 외에 사이버 공간 속 지켜야 할 예절을 적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활동지의 첫 번째 활동을 마친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이버 불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이버 불링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떼카입니다. 떼카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타깃이 된 대상에게 다수의 사람이 언어폭력을 하므로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카감입니다. 카감은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동인데요. 대화의 공간이 감옥으로 느껴지도록 탈출하지 못하게 하므로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방폭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자만 남겨놓는 행동인데요. 혼자 남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한 사실에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떼카, 카감, 방폭은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만약 사이버 불링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버 불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표현하기입니다. 기분을 불쾌하게 하거나 지나친 욕설을 하는 사이버 불링이 계속된다면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메신저를 차단하여 연락 자체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증거 모으기입니다. 사이버 불링이 지속된다면 직접 맞서기보다는 피해 대응을 캡처하여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고하기입니다. 주변의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국번 없이 117로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 앱에서 117 챗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안전드림 117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2. 사이버 공간 10개명 만들기. 첫째,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 사이버 불링 대응 방법을 완성해 봅시다. 둘째, 우리 모두 사이버 공간 10개명을 만들어 봅시다. 셋째, 우리 반 사이버 공간 10개명을 만들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활동지의 두 번째 활동을 마친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이버 불링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함께 대답해 볼까요? 네, 맞아요. 표현하기, 증거 모으기, 신고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거나 다른 친구가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럼 안녕!